안녕하세요. 2026년 5월 4일 매크로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대 청년에 대해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의 거시경제와 전략을 월별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매크로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구육과 재난지원금을 안 받고 빚을 갚자는 내용인데요. 세계 잉여금 처리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된 후에 30% 이상을 부채나 차입금 등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원금을 받지 않아 국고로 환수된 자금이 이러한 세계 잉여금으로 편성이 된다면 그중 일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채 누증 문제 완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5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2분기 말 48.2%로 다시 반등하여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달 36조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국가 총부채 규모는 6,500조 6천억 원에 달하며 특히 정부 부채가 9.8% 증가한 1250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일명 빛을 내서 도와주는 지원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총 26조 2천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소득 하위 70%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표를 통해 디레버리징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디레버리징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팬데믹 여파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2021년 3분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디레버리징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LTI, 즉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인 2025년 3분기 246.9%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성장 제약 임계 수준인 89.7을 훌쩍 넘어 최고치 99.2를 기록한 바 있으며 연령별 LTI 추이에서도 20에서 30 때의 LTI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디레버리징 제약 요인입니다. 청년층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계부채를 빠르게 확대를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40대의 부채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이와 동시에 30대 이하 청년층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은 25년 4월 33.2%에서 10월 39.5%로 전국은 29.3%에서 33.2%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금융부채 규모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30대 이하의 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 추이 그래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레버리징 제약 요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가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융자나 차입 레버리지를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 중 주요 증권회사의 신규 주식 계좌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금융투자협회
화폐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 기준 27.4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투자자 예탁금 대비 비율은 과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신규 계좌 비중에서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신용 융자 잔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 및 노동소득 추이를 보면 28세에 흑자로 전환되었다가 61세에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연령층의 부채 축소 지연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연령층의 은퇴 전 부채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물 자산 취득을 위해 부채를 크게 늘린 데다 보유 부채도 원활히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퇴 시기인 60세를 기점으로 차주별 평균 LTI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부채 규모와 LTI가 60세 이후에도 높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주유국 60세 이상 실물자산 보유 비율을 보면 한국은 다른 유럽 국가나 일본에 비해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2부로 계속됩니다.